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양평 지역에는 신비로운 숲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숲은 주변의 풍경과는 다르게 언제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많은 이들이 이곳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다는 전설의 용이 살고 있었다. 양평 마을에는 용에 대한 전설이 유명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믿고 매년 숲 근처에서 용에게 바치는 제사를 올렸다. 이 전설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어느새 용의 존재는 신비와 상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소년인 지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신비로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숲 앞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던 용의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다. 지우는 용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실체를 확인해 보고자 용기를 내어 숲으로 향했다. 지우는 숲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슴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래된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숲의 중심부에 가까워지자 그는 은은한 빛이 자신의 앞길을 안내하는 것을 느꼈다. 그 빛을 따라가자 순식간에 짙은 안개가 걷히고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은빛 용이 나타났다. 용은 평화로운 눈빛으로 지훈을 응시하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오랜 시간 나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구나. 너는 용기가 있구나. 지훈아, 내가 너의 순수한 마음과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지훈은 용의 놀라운 존재감에 흠칫 놀랐지만 자신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용은 지훈에게 마을에 닥친 다가오는 위기를 설명하였고 그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시간이 흐르고 지훈은 마을로 돌아와 용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앞으로 마을에 닥칠 위기를 경고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협동과 지혜로 마을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양평 마을 사람들은 용의 전설을 더욱 굳게 믿고 존경을 표하게 되었으며 지훈은 용을 만난 특별한 사람으로서 마을의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양평의 신비로운 숲은 여전히 그곳에 자리 잡으면서 남몰래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음에 이곳을 찾을 용감한 탐험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 지역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끼고 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신비한 서리풀이 자라는 깊은 숲이 있었다. 이 서리풀이 서산을 수호한다고 전해졌고 매년 첫 서리가 내리는 날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찾아가 서리풀이 제대로 자라는지 확인했다. 서리풀은 매년 첫 서리가 내려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됐다. 서리풀이 제대로 자라면 마을은 그해 풍족한 수확을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가뭄과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은 더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어느 해 유독 가을이 길어지고 처음으로 서리가 내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어 서리풀이 힘을 잃어버렸는지 고심하며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낡은 집에서 사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그 지역의 수호자라 불렸고 서리풀과 대화할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할머니는 서리풀이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인간들이 자연을 소홀히 하고서로 다투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서리풀은 더 이상이 땅을 지탱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자연을 더 존중하며 마을 근처의 숲을 더럽히지 않도록 신경 쓰고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안녕을 기원했다. 작업을 마치고는 이웃과 자연의 감사를 표하며 서리풀이 다시금 자라주길 바랐다. 드디어 겨울 초입에 첫 서리가 내렸고 서리풀은 무성하게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올해의 농작물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와 서리풀에게 감사를 전하며 자연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서리풀에게 감사해 인사를 드리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서산 지역의 서리풀은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서산의 아이들에게 전해 내려가며 자연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전설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섬 거제에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닷속 깊이 감추어진 마법의 바닷소라가 있다고 전해졌지요. 이 바닷소라는 주인을 선택하여 다가올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소라였습니다. 거제의 작은 어촌 마을에 혜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운 마음씨와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했던 혜진은 늘 바다를 바라보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저 바닷속에 숨겨져 있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용감한 마음과 바람 같은 자유를 가진 자여, 마법의 바닷소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깨어난 혜진은 이 낯선 꿈에 설레며 자신이 이 소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혜진은 아침 햇살이 금빛으로 바다를 물들일 때 고요한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서지는 파도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해안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의 끝자락 혜진은 아름답게 빛나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서슴없이 그곳으로 들어간 혜진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라를 발견하게 되지요. 소라는 은은한 빛을 내며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혜진이 소라의 손을 대자 주변이 빛으로 채워졌고 소라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진실한 마음이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여러 도전을 이겨내야만 소라의 비밀을 얻게 될 것이란다. 그날 이후 혜진은 매일 밤마다 소라의 속삭임을 들으며 꿈을 꾸었습니다. 각각의 꿈은 도전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모든 난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혜진이 마지막 꿈의 도전을 넘어서자 소라는 그녀에게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중한 능력을 혼자만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가뭄이 들 때는 비 오는 날을 예고했고 풍랑이 다가올 때는 미리 경고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제의 마을 사람들은 혜진의 도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녀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섬의 이야기는 먼 나라까지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섬과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마법의 바닷소라와 함께 마을을 지키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거제를 방문한 이들은 종종 그 전설을 떠올리며 바다의 신비함을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소라의 전설을 아는 이들은 바닷소리가 들려오는 밤이면 평화로운 미래를 희망하며 소라의 이야기를 속삭이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영도가 부산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의 일이었어요. 영남 지방의 작은 어촌 마을의 부기구기 초록빛 파도가 흰 포마를 일으키며 끝없이 몰아치던 시절이었죠. 이곳에는 바람매미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매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매미는 부산의 계절을 노래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찍 들로 나가 일했고 바람매미는 그런 그들을 아침마다 노래로 깨워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바람매미는 더 이상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 앞바다의 용왕이 바다 깊숙이 자리한 궁전에서 고요한 문득 바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닷속까지 뚫고 들어오는 바람매미의 간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용왕은 이를 듣고 조용히 궁전 밖으로 나와 바람매미를 찾았습니다. 용왕은 자신을 단단히 여미고 바람매미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매미여, 왜 이토록 슬프게 울고 있느냐? 바람매미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계절을 알릴 수 없어요. 바람이 너무 거세서 제 노래를 가로막고 있답니다. 용왕은 바람매미의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용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곤 결심한 듯 말했죠. 내가 바다의 깊숙한 곳에서 조사를 해보니 바람은 저쪽 머나먼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것이란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부탁해보겠다. 용왕은 그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람매미와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큰 나무 울타리를 지어주기로 한 것이지요. 용왕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바람이 자주 부는 방향의 튼튼한 숲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숲은 바람을 막아주고 마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결국 바람매미는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노래를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껏 들려줄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산은 거대한 항구 도시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그 옛날 마을에선 바람매미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명절마다 바람매미를 기억하며 숲속을 돌며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여전히 부산은 바람매미가 들려주는 계절의 변화를 사랑하며 이고지고 이어가는 전설은 오늘날에도 부산의 바람길에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옛날 한국 서해안의 신안 지역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이 섬들은 계절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삶과 자연을 이어주는 고리였다. 신안 지역에는 매년 봄이면 바다 요정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전설이 있었다. 바다 요정들은 밤이면 물 위를 자유롭게 날며 별들 사이를 헤엄친다고 했다. 그들은 바다에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귀한 것이 신비의 진주였다. 이 진주는 바다의 골짜기에 숨겨져 있어 요정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신안 마을에는 정우라는 젊은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 살고 있었지만 늘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싶어 했다. 하루는 정우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 조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가 의식을 차렸을 때는 낯선 섬의 해변이었고 그곳의 해안선은 빛나는 조개들로 가득했다. 섬에서 헤매던 정우는 갑작스레 나타난 요정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들은 그의 선량함을 알고 그를 섬의 깊은 곳으로 안내했다. 그는 섬의 심장부에서 신비의 진주가 담긴 커다란 조개를 발견하게 되었다. 정우는 그것이 단순한 보물이 아닌 바다의 평화를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정들은 정우에게 진주의 힘을 설명하며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숨겨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가 악용되면 바다는 물론 무치삼 또한 불행해질 거라 했다. 정우는 오랜 고민 끝에 요정들과 함께 갈 것을 결심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왔고 그날 이후로도 바다의 친구로 남아 섬과 마을을 지켰다. 많은 해가 지나 신안의 사람들은 정우가 신비의 진주를 지켰다는 이야기를 전설로 여기며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바다 요정들은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숨긴 채 바다를 지켜보며 신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행운을 빌어주었다. 오늘날에도 신안의 바다에서는 바다 요정들이 속삭이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는 여행자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사하며 조용히 미소를 짓곤 한다. 이처럼 신안의 매혹적인 전설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